두 번째, 폴란드 이제 이 부분이 한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이 나고 나서요, 폴란드는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히틀러가 제일 먼저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공격한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폴란드는 그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도 중에 하나를 보니까 독일하고 러시아, 소련하고 싸우는데 폴란드가 아예 지도에 없더라고요. 이미 폴란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독일이 커지고 독일 안에 체코도 있었는데 체코도 없어지고 폴란드도 없어진 걸로 지도를 그렸어요. 역사학자들이. 예. 그죠? 그러니까 폴란드는 이미 없어진 겁니다. 1939년 9월에 없어지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냥 그것을 삼켜버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러시아가 히틀러를 치면서 폴란드를 또 지나가는데 폴란드는 이미 주권 국가가 아닌 것이죠. 그죠?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 그러면 미국과 영국은 폴란드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테헤란 회의에 이제 그 답이 있습니다. 테헤란 회의에. 테헤란 회의, 한국이 독립하게 되는 이제 카이로 선언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의 회의입니다. 그죠? 거의 같은 시기의 회의예요. 1943년 12월, 11월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 이미 영국과 미국은 소련하고 협상을 했어요. 소련하고. 왜 했느냐? 소련이 히틀러를 이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히틀러를 이겨줘야 되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이 어마어마한 군사원조를 하고 군대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군대까지는 보낼 수가 없다. 대신 다른 모든 것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니까 소련이 히틀러를 싸워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소련의 스탈린이죠. 스탈린의 그 위상이 엄청 높아진 거죠. 스탈린 요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영국과 미국의 루즈벨트와 처칠이 다 들어줘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사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폴란드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끝인 겁니다. 예. 폴란드는 우리가 지금 독일 문제하고 연결돼가지고 폴란드의 이 국경선을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없다. 폴란드계나 뭐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스탈린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폴란드는 이미 우리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폴란드를 독립시키려고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루즈벨트나 처칠이.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스탈린이 결코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미 1943년 테헤란 회의 때부터 이미 끝난 겁니다. 이게 국제정치사, 외교사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 책이 국내에는 없어요. 예. 근데 영국에서 나온 책에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제 폴란드 역사에 대해서 쓴 부분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영국은 자기네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알죠. 예. 자기네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또 폴란드 사람이 쓴 책도 있어요. 그 책, 그거는 이제 폴란드 외교관이 직접 쓴 겁니다. 예. 거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미 이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45년 이후에도 폴란드가 독립할 수 있을까? 안 되죠. 43년에 이미 끝나버리거든요. 예. 이게 국제정치의 세계에 참 어떻게 보면은 처절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스탈린이 폴란드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1940년에 스탈린은 카틴숲 학살 사건을 통해서 폴란드 장교 4,000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1940년이에요. 43년 가기 전에, 훨씬 전에, 스탈린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죠? 스탈린은 폴란드가 결코 강하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폴란드를 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입니다. 인도. 예. 인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간디, 그죠? 예. 간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인도의 독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디는 참 위대한 분이죠. 예. 그 다음에 간디가 1919년에 바로 인도 국민회의에 참여하면서 이때
사티아그라하라고는 비폭력 투쟁 노선을 제기합니다. 그죠? 이 시기가 우리나라 3.1운동하고 거의 겹치는 시기죠. 겹치는 시기라서,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인도에 영향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인도의 이제 타고르 시인이 우리나라를 또 알고, 동방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 칭찬하는 그런 시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간디가 이제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인도가 간디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지만은 이때 또 바로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을 이제 하잖아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때 영국은 유럽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연방에 있는 모든 그 자원들, 그걸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인도도 당연히 총동원령을 내렸고, 인도 사람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일단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야 나중에 발언권이 생기기 때문에 영국을 많이 도와줍니다. 예. 간디의 입장도 좀 그래요. 영국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국을 가장 잘 알고 영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간디 아닙니까? 그래서 간디는 굉장히 그 반영적이지만 친영적인 성격도 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그 인도에 대해서 자치정부를 추진한 것이 1935년부터입니다. 1935년. 예. 인도 통치법이라고 하는 인디아 액트라고 하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걸 실행에 옮깁니다. 1937년부터요. 예. 이걸 실행에 옮기니까 이제 자치정부를 추진하니까 인도 안에, 인도 지역 안에 무슬림 연맹들이 자기네도 독립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죠? 인도 안에. 간디가 있는 그쪽은 이제 힌두교죠. 힌두교도들이고, 다수의, 그죠? 주민의 대부분이 힌두교도인데, 소수이지만은 무슬림들이 있어요. 무슬림들. 저 북쪽. 그죠?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나중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별도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냥 독립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을 합니다. 무슬림들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간디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사절단들을 보내가지고요. 예, 이런 것을 이제 대처하기 시작하는데 간디가 화가 났어요. 1942년에 가서는 간디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영국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서 이제 인도를 둘로 쪼개놓고 나가려고 한다 이거죠. 간디가 뭐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간디는 영국을 철군해라. 철퇴운동이라고. 당시 용어는 철퇴운동. 요즘으로 하면 미군 나가라. 영국군 나가라. 이런 이제 철군 영국 나가라. 이걸 요구합니다. 영국은 즉시 간디하고 네로를 구속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강대강이죠. 그죠? 간디도 강하지만 영국은 더 강하기 때문에 간디가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감옥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이제 인도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이제 1945년에 가서 영국은 이제 인도 문제를 뭐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제 그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영국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예. 너무너무 파괴가 돼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 때도 파괴가 엄청나게 됐지만, 이제 두 번의 대전쟁을 통해서 과거의 영국은 이제 무너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예. 한번 전쟁이 그렇게 심하게 나면은요, 인류 역사에서 그 지역이 다시 일어서는데 몇백 년이 걸리거든요. 그죠? 몇백 년이 걸립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진 도시들이 다시 일으키는데 200년, 300년 걸렸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지금 인도 문제 이제는 1945년에 와서는 인도 문제를 챙길 수가 없어요. 예. 그 영국 사람들이 압니다. 예. 그래서 영국이 이제 분할 독립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때 영국 이제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인도 총독을 한 마운트 벤트 경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영국 철수는 두 개의 정부로 분할해야만 영국이 철수할 수 있다. 인도를 둘로 나누지 않고는 우리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강경하게 해가지고 결국 여기에 간디하고 네루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간디는 끝까지 이제 반대를 많이 했어요. 네루는 이제 조금 더 타협적이고 나이도 이제 더 어리고 좀 더 어쨌든 그래서 네루가 총리가 되는데 이때 간디는 결국은 암살당합니다. 힌두계 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탄생하느냐? 이거 간디 책임. 당신이 이거 반대했으면 끝까지 반대해야지 왜 변절하느냐? 이제 아마 그런 오해를 받았을 겁니다. 간디는 사실은 인도가 둘로 나눠지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독립 과정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 거는 결국 이스라엘의 정책이 영국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정책. 근데 영국의 정책 자체가 몇 번 급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는 영국의 이제 발포 선언이라고 하는 1917년 선언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죠? 영국 외상이에요. 이 사람은 1917년에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선언을 해요. 왜 선언합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국을 도와달라는 거죠. 누가?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들이 영국을 도와달라는 거죠. 영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태인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력. 그래서 영국 외상이 약속을 합니다. 발포선언. 국가 만들어주겠다, 영국이. 독립시켜주겠다. 물론 이 외상은 돌아서 가지고 또 아랍인들한테 가서 아랍도 독립시켜주겠다. 그럼 아랍하고 이 유태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이때는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국가가 터키입니다. 터키, 오스만 터키라고 그러죠. 오스만 터키가 이 발칸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스만 터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패망하는 쪽에 서 있기 때문에 1차 세계부터 2차 세계에 걸쳐서 이제 망하는 나라예요. 이거를 외교사에서는 19세기에 가장 큰 이제 환자가 바로 유럽의 중병 환자가 터키라고 그랬어요. 터키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중병 환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외교사에서 바로 sick man of Europe이라고 이제 불렀던 그 나라가 바로 터키이기 때문에 이 터키가 지배하는 지역에서의 이 중동하고 아랍하고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그 통치권이 이양이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가한테. 영국한테 이양이 됩니다. 영국한테 준 게 아니라 영국이 위임 통치, 맨데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위임 통치 지역으로 그것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약속할 만하죠. 야, 우리 돈도 필요한데 너네들 돈 내. 그럼 너네들 다 독립시켜줄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다 약속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련에 있었어요.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귀환을 합니다. 1920년 초부터 팔레스타인으로 자발적으로 걸어서 와가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태인들이 굉장히 적었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요. 거기에 이제 선구적으로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벤 구리온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영국 군인 출신입니다. 영국 군인이었다가 자기는 이제 유태인이니까 팔레스타인에 와서 살기 시작해요. 자치촌을 그래서 아랍인들하고 막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냥 거기 와가지고 같이 사는 이웃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1930년대에 가가지고 유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팔레스타인으로 갑자기 와요. 1933년부터 36년 사이에. 왜 이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히틀러가 이제 전쟁을 할 거라고 하고 히틀러가 전쟁을 하면서 유태인을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히틀러의 이제 공약입니다, 공약.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들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에 있는 유태인들이 16만 4천 명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팔레스타인이 조그만 지역인데 거기에서 아랍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유태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 지금까지는 봐줬는데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 그래가지고 이제 유태인들 이주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지역의 통치권자인 영국에서 바로 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죠? 피일위원회. 그래서 안 되겠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랍 사람들은 같이 못 사는 민족이구나. 따로따로 분할을 하자. 이때 이제 제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벤구리온 같은 사람도 거기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도저히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안 되니까 자기 친구는 친구는 아랍인이긴 하지만 영국이 얘기하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분할에 이제 동일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백서도 나오고 백서가 몇 개가 나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죠?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유명한 엑소더스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엑소더스. 영화 엑소더스 아십니까? 그죠? 영화 엑소더스가 실화죠. 그 실제로 있었던 건데, 그 엑소더스의 이제 그 배에 탄 주연이 폴 뉴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인데, 폴 뉴먼이 그 당시에 어떤 인물로 나옵니까? 영국 군인으로 나옵니다. 근데 영국 군인인데 이 사람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영국 군인이지만 영국 정부에 반대하고, 이민자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나르는 배를 지휘하고 있는데 영국이 그 배를 항구에서 출발 못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고 만일 우리를 못 가게 하면은 배를 폭파시키겠다. 그게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1946년, 45년 때는 영국의 정책은 유태인이나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을 강력 지지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그때는 유태인이나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랍계가 더 중요하다 이게. 영국의 정책이. 왜? 아랍인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산유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산유 국가들의 그 에너지 자원인 기름을 영국이 공급받지 않으면 영국은 살아날 수가 없고 재건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들에 대해서 이제 미련을 버리고 더 중요한 건 아랍이니까 유태 국가 탄생하는 거 좀 늦추거나, 그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영국의 그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죠? 발포 외상이 선언한 것이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음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우리의 적은 영국이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가나라고 하는 이제 그 유태인 주민 단체가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호텔, 그 호텔을 폭파시킵니다. 왜 폭파시키냐? 그 호텔 안에 영국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래서 폭파시켜서 영국 군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그죠? 여기 다윗왕 호텔입니다. 다윗왕 호텔을 폭파시킨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제정치나 이게 뭐 엄청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이때 이제 국제정치가 영국만 이제 봐서는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소련과 미국을 봐야 됩니다. 그죠? 소련은 이스라엘의 탄생을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왜 지지했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에 귀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련 사람들, 소련계 유태인들이 대부분 이스라엘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면 그 안에 자기네들이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죠? 두 번째, 그 중동 지역을 앞으로 영국이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는 강력한 새로운 국가가 바로 소련인데, 소련이 진출하려면은 교두보, 자기네들 발판이 필요하잖아요. 발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력 지원한 거예요.
소련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보다 이스라엘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원한 게 소련이었고, 소련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체코가 또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소련의 이제 명령을 받아서 체코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소련이나 체코가 이스라엘 독립을 강력 지원한 거고, 이때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죠. 트루만 대통령이 판단했어요. 세계사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은 너무 큰 비극이고, 이 학살된 600만을 생각할 때 이 유태인들이 돌아가서 국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으로 트루만 대통령의 입장이에요. 트루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성이 반대했어요. 국무성이 이스라엘 국가 이거 골치 아프니까 이스라엘 탄생을 반대했어요. 국무성이. 그렇지만 트루만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트루만은 오히려 그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책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다유당 호텔이 폭파되고 나서 빠져나가면서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지휘봉을 어디다가 줍니까? 미국한테 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이 나온 게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1947년 3월 12일 날 트루만 독트린이 선언되잖아요. 그 직전에 바로 이미 영국은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영국은 도저히 뭐 그리스, 터키, 뭐 이스라엘 문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력이 없고 지금 영국 본토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거를 다 트루만한테 넘겨버렸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우리 다 나간다. 우리 무조건 나간다. 거기에 사실 이스라엘 문제도 같이 이제 트루만한테 넘어간 걸로 보입니다. 물론 트루만한테 이스라엘 문제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이스라엘은 이제 특별히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팔레스타인이고 그 중동이고 산유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바이탈 인트레스트가 걸려 있다. 핵심적인 사활적 인트레스트가 걸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미국한테 넘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결국 어디로 넘기느냐? 유엔으로 넘깁니다. 유엔. 그럼 유엔 결의안으로 해가지고 독립시켜라. 유엔에서 회의를 해봐라. 나는 거기에 따르겠다. 영국은 무조건 따르겠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독립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독립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유엔 결의안에서 우리는 독립된 거예요. 바로 구조가요. 이스라엘 독립하고 대한민국 독립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거기서 미국하고 소련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2년 했잖아요. 2년 해가지고 대화를 했다가 완전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손 털고 모르겠다 빠져나갑니까? 아니죠. 이거는 소련의 잘못이다 하고 미국이 독립결의안을 한국 독립결의안을 유엔에다가 던지죠. 1948년 독립하기 위해서 47년 9월 달에 유엔에 던지고 그것을 3개월 만에 통과시킵니다. 소련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지만 미국의 외교력으로 다 제압하고 통과시켜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트루만이 어떤 면에서는 트루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트루만은 그렇게 영국이 정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다 망쳐놓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미국이 웬만하면은 우리 거기 개입하지 않을래 이랬을 텐데 트루만은 그거는 유태인들 문제 그거는 도저히 양심상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예요. 물론 미국이 처음에 지원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미국이 더 이스라엘 독립을 강력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47년 11월에 33대 13으로 통과되고 그 다음엔 5월 달에 영국이 빠져나갑니다. 영국이 철수하면서 그 다음 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날 독립선언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랍 국가하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아랍 국가가 독립한 다음 날부터 전쟁을 이제 그죠? 이게 그죠? 국가의 탄생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죠?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아랍 국가들이 다 전쟁할 줄 미국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영국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빠져나갔지만 미국은 우린 그렇게 무책임하게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도
그 전쟁을 해결하자 해가지고 미국은 유엔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 가지고 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여러 사진들을 보시거나 자료를 보시면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